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0.1%에서 0.3%까지 올라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농민 보조 정책,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됐다는 점이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경제 지표는 부진했는데요. 4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2.1% 감소하면서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관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주요 투자은행이 GDP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는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국채 시장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난 23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29%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WTI는 1.2% 올라 배럴당 58달러 63센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며 WTI가 5.7%나 급락했고 주간 기준으로 6% 넘게 내려 올해 최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국제 기술업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인텔, 퀄컴 등을 포함해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회사 영국의 ARM까지 화웨이와 협력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요. 설상가상 25일에는 와이파이 연맹과 SD카드 협회가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의 생생한 분석을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월요일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50분에서 1시간인데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과 개인적인 소통, 프라이빗한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MTN 글로벌랩 다시 보기를 또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가 많이 섹션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놓치신 부분은 그 부분을 따로 이용하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뚜렷하고 아주 큰 폭의 하락세였습니다.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거래일에서 0.1%에서 0.3%가량 올랐네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농민 보조 정책 그리고 무역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여기에는 화웨이가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증시가 조금 탄력을 받았다. 그나마 하락세에서 힘을 받고 조금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4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2.1% 감소로 나타나서 2%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는 굵직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총리의 후속 총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도, 그리고 국제 시장의 움직임, 무역 협상의 후속 코멘트들 이런 것들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경제 지표를 꼽자면요, 물가 지표가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요. PCE 근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뉴욕 증시 지난 한 주 동안 봤을 때 주간으로는 0.7%가량 하락하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 아주 큰 폭으로 밀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은 뉴욕 증시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 상승했는데요.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레볼루션 라이트닝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53%가량 오른 나스닥 종목이었는데요. LED 조명 솔루션 설계 제조 판매사입니다.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으로부터 상패 결정서를 받았지만 6월 6일에 예정된 패널 청문회 최종 결정 전까지는 일단은 상패가 잠정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53%가량 올랐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웃룩 테라퓨틱스 42%가량 올랐는데요. 오펜하이머 쪽에서 아웃룩 테라퓨틱스가 임상 중인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이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 12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200% 넘게 출렁이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 거래일에 42%가량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회사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중국의 소액 대출 회사고요.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비자 금융사 중 하나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33%가량 오르면서 3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황센터의 유름 앵커 연결합니다. You're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지난주도 우울하긴 매 마찬가지였죠. 미국 시장이 그나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 일단은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이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장 움직임은 금요일장 급락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목요일장의 낙폭이 특히나 컸습니다. 이틀 동안의 낙폭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37% 반등세를 기록하고요. S&P 500 지수 0.14%, 나스닥 지수 겨우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8년여 만에 최장기간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시장 역시도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4월의 내구재 주문과 함께 5월의 PMI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좋지 않았고요. JP모건이 2분기 성장률까지 낮춰 잡으면서 시장에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트럼프의 트위터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는데요. 이 트럼프의 호재성 발언,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화웨이도 연계될 수 있다. 화웨이의 이런 거래 금지 조치 같은 경우도 해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녹여서 말을 해주면서 시장을 반등으로 이끈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폭에 주목하고요. 이틀간의 급락에서 벗어난 것에 그나마 안도를 좀 보였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과 함께 영국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시장도 일제히 반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가 0.71% 오르면서 3,350선까지 반등세를 기록했지만 역시 주간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견되었었죠. 영국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퇴를 결정하면서 2년 10개월여 만에 이 사퇴를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차기 이제 당 대표가 아무래도 이 브렉시트의 강경파이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유럽 시장의 불안이 되는 요소로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날 파운드화는 반등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 그리고 니케이 225 지수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69% 하락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나온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0.16% 낙폭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날은 이 환율 전쟁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인 상계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권 증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홍콩, 대만까지도 겨우 반등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일의 지수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0.48포인트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흥국 증시 한번 보시죠. 자, 인도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인도 증시 흐름은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는 오히려 지난해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약세권에 머물렀는데 인도 증시는 유일하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4만 선을 터치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1.61% 상승하면서 39,434선을 가리키면서 의외로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조정을 보이면서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VN30 지수 884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흥국 증시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중동시장 함께 보시죠. 월요일 시장 가장 먼저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시장 강보합권 0.43% 그리고 0.57%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 시장의 움직임은 2%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중첩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이런 불안한 조짐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투매가 나오면서 2% 이상의 급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상황 함께 보셨는데요. 시장 지표들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가 약세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0.25% 하락하면서 97.6일 가리키고 있는 상태고요. 원달러 환율 지난주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진정되는 양상 보였죠. 1,200원 안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보이면서 2주 내 가장 낮은 수치 1,188원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엔달러 환율 109.3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는 일단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급락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날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WTI가 1.24% 반등하면서 58달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일단 소폭 반등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금 가격 0.14% 하락하면서 1,283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은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